이곳은 발리의 섬 한가운데. 그리고 이 섬엔 안대가 씌워진 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 안녕하십니까. 피해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들에게 피해 게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자 수갑이 풀리고 플레이어들의 얼굴이 드러나죠. 이때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플레이어는 총 11명. 이 중 피해 저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는 단 10명입니다. 첫 문제는 바로 다리를 묶은 자물쇠 풀기. 지금 여러분의 다리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풀리는 자물쇠로 포박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고 비밀번호를 획득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이 건물에서 벗어나 피해 저택까지 이어진 이정표를 보고 빠르게 길을 찾아 저택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문제가 나오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헤매는 와중 퍼즐 문제에 자신감을 보이는 한 플레이어. 저는 수능 만점 받았고 사람들이 저를 머리 쓰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 제가 문제를 처음 보고 뭔지는 알겠었거든요. 뭔지는 알겠는데 명확히는 모르겠는 느낌? 그러나 수능 만점자마저 어려워하던 이때 한 플레이어가 자물쇠를 풀고 일어났죠. 첫 번째로 성공한 플레이어는 멘사 회원인 유리사. 저는 멘사 회원이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이제 지능 게임 같은 걸 즐기자는 생각으로 나왔고 유리사에 뒤이어 다른 플레이어 서출구도 규칙을 찾아냈고 다른 숫자는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봤더니 아, 뒤집어도 약간 똑같이 볼 수 있는 숫자들이구나. 그렇게 줄줄이 4명이 떠났지만 남은 7명은 아직 감도 잡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때 색다른 방법을 떠올린 플레이어 현성주. 근데 이거 뭐 내가 족쇄를 정석으로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정해진 룰이 없으면 룰의 사각지대를 찾아야겠다. 그건 다름 아닌 컨닝이었지요. 딱 바로 생각이 든 게 컨닝. 그렇게 성주를 따라 하나 둘 컨닝으로 자물쇠를 푸는데 물론 출구님께서 푸신 거를 봤죠. 하지만 안 봤는데? 이를 대비해 번호를 바꿔놨던 서출구. 바꿨어요. 자물쇠 컨닝할까봐 결국 그의 옆자리였던 파이는 한 발 늦게 자물쇠 번호를 알았지요. 그렇게 파이를 두고 다들 나가는 와중 발 사이즈가 350이에요. 발이 커서 안 빠지는 거예요. 남다른 신체 사이즈 때문에 헤매고 있는 플레이어 하승진. 이에 파이도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승진이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직도 한 번에 그런 기회가 남았나? 그런 한편 먼저 출발한 플레이어들은 벌써 피해 저택에 도착했죠. 거대한 규모의 저택에 화려한 정원, 피해 저택이 아니라 약간 피해 고택 같은 느낌? 옛날에 뭔가 이렇게 살인 사건 한 번 벌어졌을 법한 느낌? 그렇게 피해 저택 구경을 마친 이때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번째 플레이어가 들어왔죠. 축하드립니다. 10번째세요. 저기 앉으시면 되세요. 이후 발표되는 게임 결과 선착순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피해 게임 첫 번째 챌린지에서 우승한 플레이어는 유리사님입니다. 최하위 11등 플레이어는 파이님입니다. 조금 전 간발의 차로 먼저 도착했던 하승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파이가 탈락 후보가 되는데 선착순 게임 결과
파이님은 탈락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해 게임에서는 데스매치로 탈락자가 가려집니다. 1대1 데스매치가 남아있었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플레이어 2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유리사님은 지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데스매치는 지목된 둘 중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지목을 받은 두 플레이어를 두고 투표를 진행합니다. 투표 결과 더 많은 표를 받은 한 명은 파이님과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이 데스매치에서 패한 플레이어는 첫 번째 탈락자가 되어 피해 저택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 파이의 지목이 이어지는데 플레이어들의 프로필 카드입니다. 2명의 데스매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에 파이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죠. 제가 싸웠을 때 제가 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잠시 뒤 지목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만 아니면 돼요. 정말. 저만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간절하게 제발 나 뽑지 마라 제발. 다들 피하고 싶은 이때 파이님에게 지목당한 첫 번째 플레이어는 윤비님입니다. 윤비에 이어 후지 이미나가 후보로 발표되고 후지 미나님입니다. 이에 지목된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요. 내가 만만해 보이나? 네, 그 생각을 좀 했죠.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첫날에 집에 가기 정말 싫었어요. 그때 지목당한 플레이어 윤비가 말을 꺼내는데 일단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파이님을 무조건 일찍 떨어뜨리는 게 좋지 않을까.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머니 게임. 마니 게임? 머니. 정치나 배신 이런 거를 많이 하셨어요. 아예 이거를 게임이 진행 안 될 만큼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자 순식간에 공공이 적이 된 파이. 파이님은 정말 뭐 머니게임 같은 전 프로에서도 그랬지만은 이분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모르겠는 느낌? 제가 이 사람한테 뭔가 당하지 않겠다 싶은 확신이 없는 느낌. 다른 모든 분들도 파이님을 견제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에 윤비가 데스매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제가 파이님한테 막 질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습니다. 진짜요? 네, 솔직히 말해서 파이씨 견제 안 됩니다. 전혀 위협도 안 되고. 미나 씨 평소에 퍼즐 같은 거 좋아해요? 파즐은 좋아하는데 그게 빠르다거나 잘한다거나 그건 아니고 큐브 잘해요, 큐브? 큐브도 못 돼요. 저는 일본어 잘해요. 그러자 자연스레 윤비로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그럼 내가 용병으로 나가볼까? 자신 있을 거야. 근데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때 남녀 구도를 언급하는 하승진. 윤비님 잘 생각해야 될 게 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구도가 남녀의 구도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윤비님이 패배를 할 경우에 우리는 남자 멤버들의 그 인원을 한 명 잃어서 맞아요. 투표에서 그런 메리트를 잃을 수가 있어요. 승진은 처음부터 남녀 수를 이용한 투표를 염두에 뒀죠. 처음에 방에 앉았을 때 제가 인원 파악을 먼저 했어요. 남자가 한 명 많더라고요. 투표 같은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인원수를 이용을 하면 투표에서는 지지 않을 거니까 절대 윤비가 나가면 안 돼. 그 말에 윤비가 데스매치 출전을 번복했죠. 파이님이 여성분이잖아 또. 그분이 살아서 돌아오신다면은 남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리스크가 커요. 만약에 파이님이 돌아오신다면은. 그렇게 결정이 미뤄진 와중 바람 좀 쐬고 올까요? 너무 엉덩이 앉아있어가지고 땀 차는데? 흡연 타임과 함께 남녀로 갈라지는 플레이어들. 흡연 구역으로 갑시다. 네, 흡연 구역 합시다. 예상대로 여자 측은 승진의 발언에 반감을 가졌고 근데 전 남녀 이걸로 가기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렇게 너무 되잖아요.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저렇게 대놓고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남자 측 중 서출구는 그런 반응을 예상해 설득을 할 생각인데요. 저는 남녀를 깨고 싶어요. 대놓고 갈라치기 하면은 저쪽이 더 뭉쳐요. 그럼 미나를 내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속상하고 서운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얘기를 잘 해볼게요. 최대한 포장해서.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자 남녀가 모여 대화를 시작하죠. 필요한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손 내밀 수 있을 거고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갈라치기 굳이 하지 말고. 동의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강요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 남녀 떠나서 좀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잖아요. 근데 파이가 들어오잖아요. 서출구가 자신이 말했던 의견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자긴 남녀 갈라치기 너무 싫다 했는데 윤비님이 떨어지면은 남자들이 너무 화가 날 것 같다는 모순적인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에 지민이 그 말을 짚어 이유를 묻는데요. 그래서 윤비님 어쨌든 떨어지면 돼요. 왜 남자들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바로 태도가 바뀐 서출구.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게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대화도 점점 격해졌죠. 근데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고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분명히 남녀 갈라치기 안 한다고 그걸 하는데 안 하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남자를 보내겠다고 얘기는 했고 우린 여자를 보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아 그래요? 결국 넉스가 나서 비밀 투표를 제안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시크릿으로 가는 게 지금 오히려 감정적으로도 분열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진흙탕 게임밖에 안 되는 비밀 것 같아서. 투표로 가자. 잠시 후 투표룸에 들어온 첫 번째 플레이어는 지민인데요. 지민은 망설임 없이 윤비를 찍었죠. 윤비님 투표합니다. 일단 그 미나님 그분을 더 살려두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내가 언제든 데스매치를 할 때 이분이랑 붙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다음으로 서출구가 들어와 미나를 투표하고 뒤이어 다른 플레이어들의 투표도 이어지는데 견제되는 플레이어는 강한 플레이어고 윤비님이 미나님보다는 조금 더 강한 상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완료된 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곧이어 데스매치에 참가할 후보가 발표되죠. 데스매치를 치러야 하는 탈락 후보는 후지 미나님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 읽고 갔다 가지고 나를 찍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 서출구의 말에 자극받아 마음을 먹은 미나. 미나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바이벌에 나 약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여기 있어봤자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능력 보여줄게 라는 생각이 살짝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승리 조건으로 베네핏을 요구했는데요. 그냥 당당하게 가가지고 나한테 베네핏을 주는 건 어때요? 미나 씨가 승리라고 하면 무조건 베네핏을 주는 걸로. 미나님이 갑자기 저렇게 나오니까 방법이 없네. 그러자 투표는 당연하게도 미나로 몰표. 그렇게 미나와 파이의 대결이 된 데스매치. 두 플레이어 사이에 놓인 미로판에는 고정된 미로 타일 16개, 이동 가능한 미로 타일 33개가 교차로 놓여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4장의 목표 카드 중 공개된 카드에 그려져 있는 상징이 본인의 첫 목표물이 됩니다. 한 가장자리에 표시된 화살표를 따라 여분의 타일을 밀어넣어 미로를 움직입니다. 두 번째, 미로를 움직이고 나서 본인의 게임 말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찾아야 할 목표물에 도달했다면 해당 목표 카드는 회수되고 남은 목표 카드 중 제일 윗장을 뒤집어 나온 상징이 다음 목표물이 됩니다. 두 플레이어 중 4가지 목표물에 모두 도달한 후 본인의 시작 지점으로 먼저 되돌아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파이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거침없이 나섰죠. 제가 원체 약간 공격적이에요. 곧이어 빠르게 목표물에 도달하는데요.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이 흐름을 가져가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내 길만 알아서 가면 이기겠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 하지만 그때 미나도 점점 감을 잡았죠. 첫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반대 방향에서 또 내면 또 다른 길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러 조금 떨어져서 멀리서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게임은 팽팽하게 흘러가는데요. 두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최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천천히 하자. 두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순식간에 둘 다 세 번째 목표에 도달하고 후지 미나님 세 번째 목표물에 도달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서로 마지막 목표를 남겨둔 순간 미나는 이길 수 있겠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죠. 어차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이 씨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 보면서 따라갔거든요. 그러자 곧 미나가 먼저 목표물에 도달. 네 번째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후지 미나님은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곧이어 마지막 길이 연결되고 결국 미나의 승리로 끝을 맺는데요. 후지 미나님이 시작 지점으로 돌아와 게임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데스매치 후 탈락자 파이가 발표되고 데스매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파이님입니다.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피해 저택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파이가 아쉽게 탈락을 하고 잠시 후 남은 플레이어들은 식사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스테이크랑 닭도리탕이랑 스팸. 그런데 이때 진영님 잠깐 저기. 지민이 대뜸 서출구를 불러내는데요. 서출구 좀 불러줘. 너가 불러줘. 출구님 잠깐 와보시라는데요. 네? 잠깐 와보시라는데요. 저요? 설마? 그러더니 출구를 어딘가로 안내하는 지민. 거기 서세요. 그런데 들어오세요. 계단 밑에 웬 비밀 통로가 있었죠. 안에 들어갔더니 복면을 쓴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 이때 복면 쓴 사람이 출구에게 역할을 주는데요. 당신은 딱 지민님을 위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맡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뒤에 CCTV가 있었잖아요. 그 4개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너무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이 이 사람들을 심판을 하는 느낌, 그 동굴 안에서 약간. 이 복면인들의 정체는 지금부터 하루 전 저택의 플레이어들처럼 묶인 채 지하에 갇혔던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피해 저택과 연결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게임에 참여하려면 이 지하 감옥을 탈출해야 했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아무런 도구 없이 묶인 줄과 복면을 벗겨내야 하는 상황. 생각 그 이상으로 답답했고 아예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식은땀이 엄청 흐르면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다들 당황한 이때 플레이어 덱스가 먼저 복면을 벗었죠. 일단은 사실 너무 타이트하게 묶여 있어서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밧줄에 느슨함을 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뒤로 쑥 빼고 손가락이 들어가는 모든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밧줄을 조금씩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곧이어 다른 플레이어도 손을 빼는 데에 성공. 아 내가 이게 팔목이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힘으로 일단 빼내야겠다 해서 현지는 이어서 옆 플레이어의 복면도 벗겨주는데요. 나를 왜 여기로 데려왔지? 아, 제가 원때 지하 생활을 되게 적게 하긴 했는데 그녀는 바로 피해 저택에 있던 지민이었고 마지막 플레이어는 다름 아닌 홍진호였죠. 와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개다. 모든 걸 다해서 손이 막 아프든 뭐든 상관없이 막 엄청 좀 정신없이 그냥 왔던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정체는 바로 히든 플레이어. 피해 게임에 참가하게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피해 게임의 히든 플레이어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부는 히든 플레이어로서 저택 플레이어들의 눈을 피해 피해 저택이 아닌 야생에서 버티며 생존해야 합니다. 황당한 미션과 함께 습격의 날을 알게 되고 머지않아 피해 저택을 차지할 수 있는 습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습격의 날이 올 때까지 저택에 몰래 잠입해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훔치며 살아야 합니다. 이어서 저택 플레이어들을 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나오죠. 피해 저택에는 저택 플레이어들의 눈을 피해 다닐 수 있는 4개의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꽤 크네요. 비밀 통로는 예상치 못한 곳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2층) 히든룸에는 피해 저택 침실과 연결되는 통로와 계단 위엔 메인홀과 연결된 통로가 있죠. 열린다. 열렸어. 열렸어? 대박. 그리고 여기도 옥상과 이어진 3번째 통로와 마지막은 석상을 이용한 계단 및 통로. 내부 사람들 보기에도 순간 좀 캐치하기 힘든 위치에서 저희가 딱 나오거든요. 그렇게 4개의 통로를 모두 찾자 바로 이동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히든 플레이어 전원은 지금 바로 피해 저택을 떠나 야생에서 생존하며 피해 저택을 차지할 기회를 노리기 바랍니다. 이에 4명은 히든 플레이어 생존지로 향했죠. 그냥 나가? 또 꺾으면 뭐가 또 있지 않을까? 곧이어 도착한 곳은 저거 뭐야? 뭐야?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 생야생지 그 자체. 화장실은 있어? 원래 어떻게 완전 여기서 자고 먹고 하라고? 심지어 잘 공간조차 없어 보이는데요.
막막한 순간 건물에 놓인 박스를 발견하는데 여기 뭐 있다. 뭐야? 여기 그냥 계란. 그래도 뭐 있다. 계란이랑. 이거 뭐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물품이었죠. 이에 덱스는 먼저 바다를 찾아보러 나가는데요. 일단 저랑 같이 바다 찾으러 가실래요? 네. 저쪽에 바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뭐야, 닭이다, 닭. 어디? 닭이다. 닭을 잡자. 닭을 발견하자 곧장 잡으려 하는 덱스. 왜 나 쪽으로 오잖아. 잠깐만. 물 막아줘야. 빨리. 우당탕 추격 끝에 결국 진짜 닭을 잡는 데 성공하죠. 대박이야. 닭 잡았어. 그렇게 닭수동이 벌어진 뒤 다 같이 모여 룰북을 읽어보는데 습격의 날 규칙 1번이 저택을 습격해 저택의 상징을 파괴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진호가 룰북을 읽다가 새로운 룰을 발견하죠. 근데 우리 중에서 스파이가 돼가지고 저택 플레이어로 잔입하는 경우도 하나 있네. 그건 바로 스파이가 되어 저택 플레이어로 잠입하는 건데 그럼 잘하는 사람 보내자, 우리 중에. 우리가 가서 그 내부 플레이어 중 한 명을 납치해가지고 우리 플레이어로 회유할 수가 있대. 스파이를 통해 한 명을 납치해 데려올 수도 있죠. 우리 멤버 보고 생각해봐야지.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히긴 하는데 그냥 우리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가 센 분이 오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파이 룰을 확인한 와중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그때 진호와 현지가 다른 건물을 발견하죠. 아니요, 오랜만에 밝은데 좀 한번 볼까요? 그건 바로 히든 플레이어들을 위한 유령 카지노. 유령 카지노는 해가 지면 개장하고 당일 자정에 마감된다. 카지노 코인을 얻는 방법은 우리 닭이랑 교환하면 되네. 다름 아닌 식재료와 교환이었고 그 코인으로 살 수 있는 메뉴판이 적혀있죠. 담배 한 개비가 5코인이야. 아 진짜 사이코도 진짜 너무하네. 하지만 아직 해가 지지 않아 카지노 개장 시간을 기다리기로 하는데 해가 지면 개장한다. 아. 해가 안 졌어 아직. 그리고 잠시 후 총 올렸다. 총 올렸다 지금. 뭐야? 총 올렸어. 종소리와 함께 도착한 공지사항. 유령 카지노. 유령 카지노 열렸대.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카지노로 향하는데요. 열렸다 드디어. 아, 드디어. 안녕하십니까. 유령 카지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후 밝은 10코인으로 교환. 해당 식재료는 1kg이 넘었으므로 코인 10개로 교환 가능합니다. 감자 2알은 5코인으로 교환하죠. 2개 하니까 500g이네 그래도. 2개 5개. 알겠습니다. 코인 5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얻었으니 이제 게임으로 뿔릴 차례였는데요. 빨리 게임을 하고 싶었고 딱 가운데만 봐도 이제 그 배팅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을 벌어서 사고 싶은 걸 사야 된다. 곧이어 설명되는 유령 카지노의 게임. 네, 오늘의 게임은 리얼타임입니다. 현재 플레이어 앞에는 버튼과 타이머가 놓여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시는 타이머를 10초에 가까이 정지시킬수록 높은 배당금을 가져가시는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게임의 2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보는 방식과 보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럼 오빠 잘 안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 10초에 가깝게 타이머를 멈추는 간단한 게임이었지만 잠깐만, 근데 1초가 이 템포 맞아? 1, 2, 너무 느려. 너무 1. 생각보다 시간 계산이 쉽지 않았죠. 이것도 빠른 것 같아. 곧이어 다들 도전해보지만 계속해서 실패할 뿐이었고 아, 0.5. 9초 46에 타이머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때 진호가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하는데요. 1, 2 하잖아. 다 같이 말로 해주면 안 돼? 다 전부 다 각자 1 하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은 이 정확도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 판엔 진호의 제안대로 다 같이 초를 세죠. 5, 6, 7, 8, 9.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좀 늦었나? 네. 그러자 그 결과
놀랍게도 잭팟이 터졌죠. 베팅한 3코인에 30배, 90코인이 지급되고 10초 00의 타이머를 정지시켰습니다. 배팅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래 가야지. 90개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개. 우리 자유주문 다 돼. 아 미쳤다. 다들 신나서 주문을 하는데요. 오케이. 텐트 2개 주문할 거고요. 파이어 스틸 1개랑 이거 생필품. 모포 4개 할게요. 그 여름이라서 물이 중요해. 물 하나 더 살게요. 그렇게 플레이어들은 주문한 물품으로 저녁과 잠을 해결했죠. 지금 뭐 새벽은 된 것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좀 자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가는 거야? 이따 보자. 스파이 역할을 하러 출발하는 지민. 잠시 뒤 지민은 정체를 숨기고 게임에 참가했고 앞서 밝혀진 대로 첫 게임은 무난히 통과했죠. 뭐라고요? 8721이야. 일단 저부터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지민이 눈치를 보다가 곧장 먹을 걸 챙기는데요. 오히려 우리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빼내기 제일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그 시간 전에 사람들이 만약에 딴짓할 때 조금씩 옮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후 바로 지하 공간에 음식을 옮겼죠. 그리고 같은 시각 뭐야? 히든 플레이어들에게도 출발 시간이 전해지는데 30분 뒤에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오케이. 30분 뒤. 여러분 슬슬 마음가짐 하시고요. 다들 설레어하며 준비를 하고 드디어 첫 출전이었고 일단은 가서 뭔가를 훔칠 수 있다는 기분도 너무 좋았고 누군가를 더 데리고 온다는 게 되게 좀 설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언니다. 지민을 만나 안내를 받죠. 아니 그냥 날 따라오면 돼. 여기 아무도 몰라. 진짜. 이후 무사히 지하로 들어온 히든 플레이어들. CCTV를 위해서 얘기하잖아. CCTV로. 이어서 납치할 플레이어를 의논하는데 진영이를 내가 섭외를 했는데 어때 스타일? 그냥 말 잘 듣고 넌 내 편에 붙는 게 좋을 거다 해서 걔는 거의 좀 넘어왔어. 그럼 어쨌든 간에 너도 지금 생각이 진영이를 데리고 오는 거에 계속 찬성인 거지? 맞는 거지? 아니 서출구를 보내야 돼. 갑자기 서출구를 말하는 지민. 그 서출구가 말이 되게 세. 대놓고 남녀 구도를 엄청 만들고 윤비 나가면은 남녀 구도 될 거고 윤비 떨어져서 분노한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잖아요. 불리하시잖아요, 여성분들. 사실은 우리가 남녀를 갈라치면 우리가 손을 내밀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민이 그를 납치하려는 이유는 서출구를 떨어뜨릴 용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서출구는 우리가 나중에 팀 대 팀에서 팀 내에서 떨어뜨렸을 때 팀 내에서 떨어뜨리면 되게 힘들잖아. 근데 서출구는 떨어뜨리는 용으로 내가 보내는 거야. 그 말에 다들 납득이 되는데요. 서출구님을 우리가 버리는 카드로 해서 데리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줄줄줄 언니가 설명을 해주는데 납득이 어느 정도 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진영님 잠깐 저기. 저택에 돌아온 지민은 곧장 서출구를 불렀고 서출구 좀 불러줘. 너가 불러줘. 출구님. 네? 잠깐 와보시라는데. 저요? 그렇게 서출구를 지하로 이끄는 데에 성공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 앞에 서 계세요. 그렇게 서출구가 들어오자 그를 속일 거짓 역할을 주는데요. 자 일단은 서출군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당신은 박지민님에 의해서 심판자의 역할을 지금 이 순간부터 맡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 이 피해 저택을 떠나서 내일 탈락자를 1명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이때 하지만 돌아왔을 때 당신의 부재 다 같이 웃음이 터져버렸고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진호 오빠랑 눈이 마주보는데 그 오빠도 간신히 참고 있는 거예요. 야 적당히 까봐. 이에 진호가 솔직하게 설명을 하죠. 지금 저희도 외부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내부 사람을 영입하고
결국 우리가 내부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번 쳐들어가요. 오케이? 그 상황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부 인원 중에서 우리가 영입하는 사람을 지금 구하는 건데 그 중에 지금 서출구 씨가 지금 추천받아가지고 영입이 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서출구는 그저 끌려가듯 따르는데요. 갑자기 정글로 끌려간대요. 홀린 듯이 그냥 뭐 그렇게 얼떨결에 서출구가 영입되고 이후 지민은 저택에 자연스레 들어가죠. 다 치웠어. 다 끝났어? 그리고 서출구는 다른 히든 플레이어들과 함께 이동하는데요. 드디어 도착한 곳은 생야생지인 이들의 생존지였지요. 다 왔어요 이제 우리 아저씨. 이제 보면은 보셔도 돼요. 앞으로 서출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도망칠까? 그리고 저택 플레이어들과 히든 플레이어의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극한 생존 게임 피해 게임 2였습니다. 피해 게임 2는 웨이브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서바이벌 게임 장르의 리얼리티인데요. 2021년 방영됐던 피해 게임의 시즌 2인 만큼 한층 업그레이드된 규칙과 플레이어 라인업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 규모가 돋보였죠. 무려 발리의 정글을 로케이션으로 해 큰 스케일을 보여줬으며 여러 서바이벌 우승자 출신들이 출연해 기대감을 모았는데요. 무엇보다 게임이 더욱 정교해져 서바이벌의 긴장감에 게임의 재미가 더해졌죠. 그리고 기존 서바이벌에서 봐왔던 뇌지컬을 활용한 게임뿐 아니라 피지컬이 필요한 게임들이 가미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기대하는 요소는 물론 간혹 터지는 코믹한 장면들과 살벌한 정치 싸움들이 다음 회차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기까지 피해 게임 2 1, 2화 내용 소개해드렸고 피해 게임 2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웨이브에서 공개되니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린펠러였습니다.